안녕하십니까. 현대 엔지니어링에 근무 중인 조정원 책임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벤틀리 시스템즈의 스타드와 오픈 스타드를 활용하여 당사에서 개발한 구조 설계 자동화, 최적화 기술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플랜트 공장에서 펌프하우스라는 구조물을 설계할 때 건물의 크기에 따라 지붕을 롤빔 혹은 트러스 타입으로 설계합니다. 제가 신입사원일 때 부장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파이어 워터 펌프하우스의 어떤 구조 형태가 유리할까요? 신입사원일 때 대답하지 못했던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자동화, 데이터베이스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 머신러닝으로 얻은 답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자동화 설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동화 설계 시스템을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확보, 분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예측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구조물의 자동화 설계입니다. 구조물 자동화 설계 시스템 구축에는 벤틀리사의 구조 해석 프로그램인 스타드를 제어할 수 있는 API인 오픈 스타드를 사용했습니다. API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유저가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스타드의 오픈 스타드라는 API를 이용하여 코딩을 통해 자동으로 스타드를 동작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오픈 스타드 API를 이용한 철골 자동 설계 프로그램의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타드의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코딩한 수만 줄의 명령어를 API를 통해 송출함으로써 모델링을 자동으로 작성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해석하고 부재 사이즈 및 물량, 리포트와 3D 모델링을 출력합니다. 이는 사람이 한나절이나 반나절이 걸려서 진행할 구조물의 설계를 코딩을 통해 자동화하여 초단위나 분단위 안에 끝마치는 것이 가능한 API를 이용한 자동화 설계입니다. 펌프하우스와 같은 구조물을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은 부재를 하나씩 모델링하고 하중 및 설계 조건을 입력하고 해석을 여러 번 수행해서 부재를 선택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하나의 건물을 설계하는데 협력업체의 전문가도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건물의 사이즈와 하중, 타입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이런 작업 없이 앞에서 보신 영상처럼 몇 분 만에 결과를 자동으로 출력해냅니다. 먼저 제네럴 탭에서는 스트럭처의 폭, 기둥 간격, 베이스, 건물 높이, 크레인 카파시티, 그리고 크레인 거더의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타입 오브 스트럭처에서는 스트럭처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되는지는 리커멘드 버튼을 누르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웨어하우스 구조물의 타입이 있고 크레인이 설치되는 구조물 타입도 있습니다. 구조물 타입들 중 건물 사이즈나 하중 조건 등에 따라 유저가 원하는 적합한 타입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리커멘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로직으로 스트럭처 타입을 추천하게 되는지는 잠시 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테일 탭에서는 데드, 라이브, 윈드, 사이즈 및 로드 값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디테일 파라미터에서는 지붕의 경사, 철골의 항복 강도, 처진 및 스웨이 제한치, 크레인 거더의 위치, 트러스의 뎁스, 지점 조건 및 RC 페데스탈과 타이 거더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타겟 레이시오 탭에서는 부재별로 원하는 타겟 레이시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설계 단계에서 기둥에 20%의 여유치를 두고 싶다면 여기에 0.8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버튼들을 누르면 어떤 부재의 레이시오를 조절하게 되는지 그래픽으로 변화되도록 UI를 개발했습니다. 구조 해석 버튼인 아날리시스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하는 프로시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임의로 지정되어 있는 H45020914 사이즈 부재로 구조 해석을 했을 때 레이시오가 1.5로 초과했다고 가정하면 첫 번째 아날리시스에서 자동으로 더 큰 부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석을 하고 보니 이번엔 0.8이 나와서 여유치가 너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석에서 부재를 다시 줄이게 되고 다시 1.1로 NG가 난다면 세 번째 아날리시스에서는 1로 수렴하는 값으로 부재를 선정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해보니 이렇게 3번 정도 아날리시스를 돌렸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값들이 출력되므로 자동화 설계 시스템에서는 3번 정도 해석이 되도록 개발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 해석이 끝나면 자동으로 작성되는 리포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 페이지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출력하게 됩니다.
스트럭처에 대해 인풋한 데이터들이 정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해석 후에 지점에 발생하는 반력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추출되어 정리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오픈스타드 API를 통해서 작동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섹션에 해당하는 자동으로 선정된 부재들의 멤버 사이즈, BGG 길이, 세장비, 타겟 레이시오와 실제로 설계된 레이시오, 처짐값, 그리고 부재별 철골 물량이 정리됩니다. 각 부재의 섹션 네임과 지점 반력을 추출한 위치는 위의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BOQ에 입력하게 되는 스틸 BM 값들이 헤비, 미디움, 라이트, 총 물량과 면적 및 최적별 물량으로 정리되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스타드에서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모델링을 통해 해석된 결과를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개발됩니다.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신뢰성 있는 결과값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수천만 혹은 수억 개의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제조회사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다면 자동화 설계를 통해 직접 만들어내자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았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개발된 자동화 기술로 1680개의 구조 형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기계의 힘을 이용하여 AI 기반 자동화 설계 시스템을 구축하면 엔지니어가 직접 작업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신속성, 항상 유니폼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재현성, 반복 작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낼 수 있는 반복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동시에 여러 개의 모델링을 만들고 구조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멀티플 스타드 제너레이터입니다. 앞에서 자동화 설계 프로그램에서 입력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인풋할 수 있게 해두었고, 이는 한 번에 여러 조건의 모델링을 만들어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 작업시켜 동시에 여러 개의 모델링을 만들어내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스타드를 이용하여 2주 동안 약 1680개 건물의 자동 설계 결과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수백 수천 개의 모델링을 생성해낼 뿐만 아니라 이를 자동으로 해석하고 동시에 앞서 설명드렸던 구조 계산이 완료된 리포트를 수백 수천 개를 동시에 출력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출력하게 되고요. 50배속으로 돌렸을 때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스타드와 오픈스타드 API로 자동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에는 철골 구조물의 건물별 실제 실시 설계 데이터와 비교하여 적정 물량을 유추하여 입찰 데이터로 사용하거나 밸리데이션 검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은 믹서기처럼 무엇이든 갈고 섞을 수 있지만 어떤 음식을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집니다. 머신러닝 믹서기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넣기 위해 앞서 자동화 기술로 확보한 1680개의 설계 데이터를 저희 팀 기술자들과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전처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스팬, 높이, 기둥 간격 등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발견하고 스타드 환경의 자동화 설계 프로그램을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화면에다 보시는 것처럼 정제되고 유니폼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습니다. 네, 보시는 영상은 확보한 데이터를 건물 형태별로 스팬이 변경되었을 때 물량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파악해보는 영상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게 되면 엔지니어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통해 최적의 구조물 형태를 예측하여 찾아냅니다. 이세돌과 대국했던 알파고는 사람들의 바둑 기보를 학습하여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 예측 모델이 이세돌과 대국하면서 알파고의 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스타드와 오픈스타드의 자동화 설계 프로그램을 얻어낸 1680개의 설계 결과를 스태킹 앙상블 메소드를 이용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학습시켜 예측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설계해 본 적이 없는 2700만 개의 설계 성과품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화 설계 툴을 이용하여 다양한 설계 조건을 적용하여 산출된 스틸 스트럭처의 물량을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이때 설계 조건 변수는 수십 가지의 분류, 그리고 분류마다 서로 다른 많은 조건들이 존재하며 이중 구조 물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퓨처를 다변화했습니다. 스태킹 앙상블 메소드는 하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4개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각각 설계 결과값을 예측하고 이 예측값을 쌓아 올린 후 한 번 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설계 결과값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개별 기반 모델을 구성하는 모델 4개와 이 모델들의 각각의 예측값을 쌓아 올린 후 다시 한번 예측하는 최종 메타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 각각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인 디시전 트리는 데이터에 있는 규칙을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찾아내 적절한 분할 기준 또는 분할 테스트에 따라 부분 집합들로 나누는 과정을 반복하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 모델인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여러 개의 학습기를 순차적으로 학습 예측하면서 잘못 예측된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오류를 개선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XG 부스트는 그라디언트 부스트에 기반하고 있는 모델 중 하나로 기계학습이 과하게 학습되는 과적합 규제 기능을 자체적으로 내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델인 랜덤 포레스트는 데이터 세트를 일부가 중첩되게 분리하고 중첩된 개별 데이터 세트를 디시전 트리로 학습시키는 모델입니다. 최종적으로 학습된 개별 세트가 보팅을 통해 예측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4개의 모델의 예측값을 쌓아 올린 후 최종 메타 모델인 서포트 벡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은 클래스 사이에 가능한 가장 넓은 도로를 내고 두 클래스를 구분하는 결정 경계와 샘플 사이의 마진을 가능한 한 가장 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차를 줄여나가서 최적의 예측 결과값을 찾아내는 모델입니다. 사용한 모델은 회귀 모델로 제한된 마진 오류 안에서 반대로 가능한 많은 샘플이 들어가도록 학습시켰습니다. 5개의 모델을 각각 최적화하기 위해 맥스 샘플 스플릿, 맥스 뎁스, 넘버 오브 에스티메이터, 러닝 레이트, 엡실론 등의 파라미터를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튜닝했습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예측 모델의 의사결정이 곧 건설 원가와 직결될 수가 있기에 마치 양복점의 테일러가 된 마음가짐으로 섬세하고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머신러닝 신뢰성을 평가하는 MA, RMSE, RSQ의 3가지 평가 지표를 통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단일 머신러닝을 사용했을 때보다 위에서 보시는 4개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동시에 설계 결과값을 예측한 후 이를 한 번 더 예측하는 방법이 더 높은 신뢰성을 보였습니다. MA와 RMSE의 경우 낮을수록 좋은 값인데 MA는 가장 좋은 단일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4.161보다 더 좋은 1.765, RMSE는 7.088보다 더 좋은 2.248, 그리고 R스퀘어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값인데 가장 좋은 단일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0.96보다 높은 0.97의 값을 보였습니다. 이제 스타드와 오픈스타드를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에 설계 조건을 입력한 뒤 리커멘드 버튼을 누르면 270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물량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구조물 형태를 찾아주고 기능 반격과 베이의 숫자까지 추천해줍니다. 이는 엔지니어가 본인의 경험이나 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 엔지니어링의 프랙티스를 녹여낸 270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예측되는 물량과 구조물 형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신입사원일 때 대답하지 못했던 부장님의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장님, 해당 건물 조건에서 11.2m부터 트러스 구조가 물량이 더 적습니다. 20.1m부터 트러스 구조 물량이 30% 더 적게 나오므로 27m인 이 건물은 트러스 구조가 더 유리하겠습니다. 당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피드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 설계 맨아워의 절감이 가능하고 입찰 설계 단계에서는 맨아워 및 설계 비용 절감, 물량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며 실행 설계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구조 타입을 선정하여 총 공사비를 절감하고 초기 모델링 작성이 가능하여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자동화 설계와 3D 모델링 연계 기술도 추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건축 구조물 설계뿐만 아니라 파이프 서포트와 기초 구조물, 플랫폼 구조물을 자동으로 설계해주는 기술의 개발도 마쳤습니다. 현재는 콘크리트 건물을 자동으로 설계하고 최적화 설계안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이프와 파이프렉 구조 설계에도 API를 이용한 자동화 설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렉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를 지지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확보 후에 예측 모델을 구축한 이후에는 엔지니어가 물리적 한계로 고려하기 어려운 배관 라우팅과 파이프렉 설계의 최적화 부분에 적용합니다. 파이프와 파이프렉의 물량 기준으로 단과 매치를 결정하고 파이프렉의 엘리베이션, 폭, 스팬 형태 등의 의사결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 지침을 경험적인 판단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확립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건물 내의 파이프 서포트를 자동 구조 계산할 수 있는 모듈의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개발된 사용 가능한 파이프 서포트의 형태입니다. 파이프 서포트뿐만 아니라 파이프 서포트 설계가 완료되면 반력을 자동으로 SOG에 입력하여 SOG 파운데이션 계산도 수행하게 됩니다. 시연 영상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 서포트의 계산을 자동으로 스타드와 그리고 스타드의 API인 오픈 스타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구동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이프 서포트의 계산이 끝난 이후에는 파이프 서포트 아래에 있는 SOG 파운데이션의 설계도 자동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스타드와 오픈 스타드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처럼 파운데이션도 자동으로 모델링이 되고 설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플랫폼을 자동으로 설계하고 걷어에 붙는 빔의 최적화 개수 등을 딥러닝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천해주는 최적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도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설명드린 기계학습 알고리즘 기법인 스태킹 앙상블 메소드가 아닌 딥러닝 기술인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좀 더 스트럭처의 디테일 최적화까지 고려했습니다. 하나의 스팬을 입력하게 되면 그에 따라 중간에 빔을 몇 개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지 프레임 스케치 초기 단계에서부터 엔지니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앞에 페이지를 포함하여 DNN 알고리즘으로 빔의 세부 디테일 배치를 도표화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스타드와 오픈 스타드 API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다양한 구조물의 최적화 설계 방안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기술 개발 내용은 국내 특허가 등록되었고 미국과 국제 특허인 PCT 특허가 출원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벤틀리사의 위어인 인프라스트럭처 2020 행사의 악셀러레이트 세션에서 소개되는 모습입니다. 벤틀리사와 지난달 MOU를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스타드와 오픈 스타드의 성능을 향상시켜 실행 단계까지 시공성을 고려하고 성능을 더욱 고도화하는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벤틀리사와 MOU를 체결하여 기술 개발이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 준비한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설계 기술이 스타드의 개발사인 벤틀리 시스템스와 MOU를 체결하고 파이프렉 스트럭처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화 AI 설계 기술의 개발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2019년에 철골 구조물을 자동화 AI 설계 기술을 이용하여 설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다양한 화공과 파워플랜트 프로젝트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자동화 AI 설계 기술을 이용하여 플랜트의 파이프 서포트와 파운데이션을 자동 설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도면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한국 특허가 등록되었고 위어인 인프라스트럭처에 소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플랜트의 플랫폼과 같은 구조물의 자동화 AI 기술이 적용되었고 딥러닝 기술 또한 추가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기술 개발의 확장 적용을 위해 미국 특허와 PCT 특허도 출원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벤틀리 시스템즈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현대 엔지니어링의 자동화 AI 기술을 이용하여 배관 그리고 다른 공정까지 분야를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MOU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틀리 시스템즈의 스타드 솔버를 개발하게 됩니다. 현재 스타드의 구조 해석상 어려운 부분을 현대 엔지니어링의 프랙티스를 반영하여 구조체의 변형, 강도, 접합, 부재 선정 등 시공성까지 고려하여 시공 단계까지 사용한 디테일 설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드 솔버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으로는 스타드 API인 오픈스타드 API를 개발하게 됩니다. 자동화 AI 설계 기술을 API 기술 개발을 통해 더욱 고도화하고 성능을 향상시켜 구조물의 최적화 범위를 확장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당사에서는 오픈스타드와 스타드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유저에게 서비스 가능한 디지털 트윈이라는 플랫폼 그릇에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는 모델, 커넥션,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파이프랭 모델의 여러가지 설계 정보를 자동화하는 2D, 3D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오픈스타드 API와 RPA 기술을 이용하여 인포메이션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파이프랭 자동화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절차대로 데이터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으로 최적화된 설계안을 추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디지털 트윈 플랫폼 내에 구축하게 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엔지니어링 센터 그리고 벤틀리 시스템즈 코리아와의 이번 MOU 개발 협약으로 지금보다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